네, 오전 질의응답 과정에서 놀라운 진실이 규명됐습니다. 2023년 9월 류일임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들이 이른바 청부민원에 동원되고 또 이를 핑계로 뉴스타파, MBC 등에 대한 방심위의 표적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사건, 청부민원 사건. 그 문제를 제기한 방심위 직원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수사를 받게 한 유일임 본인 그리고 그의 수족들, 결국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 유일임과 수족들은 철저하게 의혹을 부인해 왔죠. 바로 이 자리에서도 우리 여야 의원들이 지켜보는 바로 이 앞에서 수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신뢰해준 우리 여당 의원님들까지 결국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악한 범죄의 실체를 알고도 두둔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이제 그 최초의 보고자로 지목됐던 장경식 단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지금부터는 여야가 한뜻으로 유일임이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오히려 탄압을 받고 있는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방심위를 정상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과 여야 의원님들, 우리 두 간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유일임 사퇴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 우리 여야 공동 명의로 채택해 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신중하게,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두 간사님 지금 안 계신데 김영 간사님과 최영두 간사께서 우선 먼저 협의해 주시고 그것보다 먼저 류일임 위원장이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확인한 바 류일임 위원장이 출석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방심위 사무총장 어디 계신가요? 네, 류일임 위원장 오늘 출근 안 하셨습니까? 출근하셨을 겁니다. 아, 그러면 목동에 계십니까? 저희들은 아침에 일찍 국회에 나왔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체크해 보시고 예, 소재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빨리 움직이세요. 예.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에게 보고하십시오. 여기 부속실장 나와 계시죠? 부속실장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몇 시입니까? 3시 17분이죠? 5시까지 과방위에 출석하시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퓨리오사의 백준호 대표님, 우선 연구개발에 쏟아야 할 시간을 이렇게 국회에서 뺏게 돼서 우리 백준호 대표께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세계 지금 시가총액으로 1등인 기업이 엔비디아 맞죠? 4천조? 네, 맞습니다. 예, 30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시골에서 창업해서 지금 산타클라라에 본사가 있는데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합니다. 퓨리오사의 그 뜻이 뭐예요? 퓨리오사? 퓨리오사는 그 영화 캐릭터에서 저희가 따오긴 했습니다. 매드맥스에 나오는 여전사. 네, 그렇습니다. 겁니까? FURIOSA 퓨리오사. 네. 8년 전에 창업해서 180명의 석박사들이 정말 밤잠 안 자고 해서 이제 최근에 빅테크, 메타 그리고 TSMC에서 인수 의향을 밝히는 등 한국 그 AI 기술 기업의 가치가 인정받는 그런 쾌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최영두 간사님하고 지난 8개월 동안 AI 전략 포럼을 해오면서 그때 백준호 대표가 한 얘기를 기억합니다. 한국의 엔비디아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시작했다고 한 말에 제가 가슴이 뛰었는데 그 꿈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저희는 이제 창업 때부터 그러니까 AI 컴퓨팅 분야의 어떤 혁신 기업을 만들고 또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AI 컴퓨팅을 더 효율화하겠다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 말씀드립니다. 퓨리오사가 개발에 성공한 NPU는 엔비디아의 GPU와 비교해서 장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GPU 제품 대비해서 더 이제 전력이나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더 AI의 그 서비스 비용을 더 경제적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나 TSMC가 퓨리오사를 인수할 의향을 갖게 된 계기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글로벌 파트너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과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가 이제 더 글로벌한 그런 스테이지로 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파트너들과 그런 논의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상임 장관께 지금 국가 AI 위원장은 감옥에 가 있고 유 장관이 팔을 걷어붙이고 만일 박정희 정권 같으면 이걸 해외에 넘어가게 안 둘 거다. 국내 대기업이 품든지 이 정책 자금을 장기 저리로 뭐 기업에 대출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유 장관께서 팔을 걷어붙여 보겠습니다. 뭐 이런 답도 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좀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일은? 지금까지 우리 지난 저희가 8년간 우리 그 가계정통부와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많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희 그 테스트 배도 확대와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그런 고려들이 저희 회사가에게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크게 꿈을 이루시기 바라고. 윤건수 대표님, 네. 8년 전에 퓨리오사 창립할 때 맨 먼저 투자자로 그때 40억으로 평가되던 퓨리오사의 4억을 선뜻 내놓으셨는데 이제 그게 지금 퓨리오사의 10% 지분을 갖게 된 거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억 밸류에 저희 회사와 네이버가 각각 5억씩 투자했고요. 아, 25억대, 네네네. 5억씩. 네. 지금 이제 지금 한 만약 13% 정도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1조 평가가 되면은 그 5억 투자한 것이 지금 뭐 1,000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투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이 이제 희석이 됐는데 그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다. 지금 12% 3% 갖고 있다고요, 네, 네, 퓨리오사. 근데 DSC는 보니까 마켓 컬리 또 그 업비트의 두나무 또 패션 유니콘인 무신사 이런 데 쪽집게 투자를 잘 하셨더라고요. 지금 한 1조 2천억 자산 운용 규모를 갖고 있는데 퓨리오사를 그때 초기에 찍어서 5억을 투자하게 된 그건 좀 도박 같은 거였습니까? 아니면 뭐 기술의 장래성을 봤습니까? 워낙 초기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백준호 대표를 포함한 창업자들의 과거의 트랙과 그리고 열정을 보고 투자를 사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타나 TSMC가 지금 인수의향을 밝히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벤처 생태계에 있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사실 환영할 만한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재의 모험 자본 시장을 보면 유니콘 기업까지는 우리나라 자본으로 키울 수가 있었는데 이게 유니콘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자본으로 키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회사 가치가 크다 보면 외국계 자본으로 인수가 된다든가 투자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모험 자본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UHD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태를 전혀 모르고 계세요. 한번 볼게요. 제가 공부 좀 시켜드릴게요. UHD에 대해서. 지금 방송사들이 처음에 UHD 도입하면서 8년이 지났는데 뭐 꿈의 영상 이런 식으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출발을 했어요. UHD를. 그런데 지금 UHD 때문에 모든 방송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게 그 투자 편성 미달로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 다음 PPT 볼게요. 그리고 UHD 콘텐츠 편성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2017년 5%부터 해서 작년에 35%를 준수해야 되고 올해는 50%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방송사들이 계속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있고 그런데 EBS는 지금 0%예요. 0%. 전혀 못하고 있어요. UHD를. 해결책이 없어요. 그 EBS 제가 만나봤더니. 그리고 아직까지 UHD에 지상파들이 투자한 돈이 2조 2천억이에요. 지상파 지금 광고도 반에 반토막이 나고 경영이 어려운데 UHD에 무려 2조 2천억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UHD를 볼 수 있는 환경은 1%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진숙 위원장이 이 실태조차 몰라요. 얼마가 들어갔는지 편성 비율이 얼마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UHD가 제가 들어보세요. 가지고 있는 자료는 2.8%입니다. UHD가 문제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수준의 현실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진숙 위원장이 나는 일하고 싶다. 이 얘기 되게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탄핵 기간 중에도 많은 공부를 했겠거니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매일 않습니다. 방송 장악이나 신경 쓰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하나 답변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 지금 보고 말-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답변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분기 의원께서 지금 1.6%라고 하셨는데 아 그리고 잠깐만요. 왜 항상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답변을 하죠? 세우세요. 아니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할 때만 하세요. 아니 틀린 자료를 저한테 제공을 하시고 저한테 그거는 틀렸다고 나중에 확인을 하시니까요.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UHD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정책을 폐기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폐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게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방송사들 제어할 때 여기에 배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몇 점이 있어요? 그 점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UHD 투자도 심사에서 모든 방송사들이 어려운데 여기 투입되는 돈과 제어가에도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방통위는 계속 방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UHD 정책이 굉장히 아니, 지금 심각한 제가- 상황에 있다는 것은 제가 질문하지 동의를 합니다. 않았는데 또 왜 말을 끊고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시네.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종원 의원이 다시 얘기했죠. 그 많은 탄핵 기간에도 월급을 받으면서 뭐 하셨어요? 유튜브 출연해서 보수의 여전사 하셨어요? 질문의 취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산을 줄 때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거, 보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보조도 무상으로 있고 주는 출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과급에서 하는 거는 뭐 있습니까? 방식이 과기부도 출연도 있고 보조도 있습니다. 출연도 있고 보조도 있고 출자도 있죠. 예, 예. 엔비디아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서 제가 추정하건데 출자죠. 방식이 아닌가 네, 추정하고 출자 있습니다. 방식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도 하고 있죠. 과기부에서 출자 방식이 그러니까 예산 편성 방식의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게 사회주의 방식인가요? 그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한 부속실장 계십니까? 밖에 나갔습니다. 네, 류일임 위원장은 오늘이 근무일입니다. 그죠? 국회에도 안 나오시면 방심위에는 계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김정한 부속실장에게 저희가 류일임 위원장에게 연락해서 5시까지 출석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라는 답변이었죠? 네,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소재 파악조차 안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방심위 사무총장은 류일임 위원장이 오늘 휴가 냈습니까? 네, 방심위 사무총장 답하세요. 오늘 류일임 위원장 안 나옵니까? 안 나왔습니까? 방심위 휴가 냈습니까? 확인을 해보지 못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죠? 예, 김정한 부속 지금 부속실에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왔습니다. 답해 보세요. 연락 됐어요? 지금 문자도 보내놨고 통화 시도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리고 그 방심위에 직원들 있잖아요. 예.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지금 사무실에는 안 계시다고. 사무실에 오전에 안 계시고 국회 출근하셨다가 저희 같이 다니진 않는. 아니 출근하셨다가 예, 알겠습니다. 수행비서는 원래 없어요? 수행비서는 없고 기사만 있습니다. 기사를 예. 수행비서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곤란한 지경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따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박충건 의원님 질의하세요. 민주파출소 알고 계십니까? 사이트. 민주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국민 카톡 기업용도 모자라서 가짜뉴스를 제보받아갖고 고발하겠다고 민주파출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방탄파출소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국내외 공직 명칭이나 칭호를 거짓으로 꾸며서 사칭하게 되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사를 사칭하고 보수 사칭하고 또 다른 사칭 의혹도 있죠. 이제 민주당은 아예 국가기관을 사칭합니까? 많은 분들이 민주파출소가 명백히 관명 사칭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치하면은 공공기관 명칭의 권위와 신뢰가 훼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에 신속 심의를 요청했다. 이런 인증글들을 올리고 계십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네, 보고하였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어떤 진행을 말씀하시는지. 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파출소가 이게 합당한 건지. 법적으로. 저희가 심의 받았을 때의 그 어떤 민주파출소 여부는 알 수가 없고요. 누가 그 민원을 제기했는지 저희 확인할 수 없어서 그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민께서 요청을 하시면은 확인하고
일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깜짝이야. 예,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충건 의원이 민주파출소에 대해서 방탄파출소 경범죄가 해당이 된다. 검사 사칭, 그다음에 그래서 뭐 거짓으로 사칭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까지 갔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가짜 뉴스고 허위 조작 정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파출소를 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회에서 가짜 허위 조작 정보를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방심의 민원을 넣거나 언중에 제소를 하거나 심한 경우는 경찰 수사대, 사이버 수사대에 합니다. 수사 의뢰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국민의힘에도 진짜 뉴스 발굴단이라고 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일 등을 한 것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통위원회와 법률국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1월 10일 날. 특히 스카이데일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외신 기자와의 간담회를 마치 중공에게 SOS를 쳤다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이거는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정당의 활동에 정상적인 일들을 폄훼하고 조작하고 박충건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민주파출소는 제가 대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경찰에 고발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심의 대상 아니에요. 민주파출소 활동은. 그러니까 심의를 못 고발이 거기가 아니고요. 경찰에 고발을 하세요. 파출소에 고발을 하셨는데 잠시만요. 두 분 질의응답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끼어든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데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런데 신상 발언 때문에 박충건 의원이 제기한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제가 박충건 의원을 지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고발을 했다면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나중에 아마 응당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박충건 의원이 고발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퍼포먼스를 한 거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고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당의 활동을 방해한 죄로 고발했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와서 행위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즉 민주파출소가 불법이 아니고 저희도 변호사 조력 다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의를 빙자해서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지는 거거든요. 만드세요. 거기서도 만들면 돼요. 119 쓰시잖아요. 그것도 사칭입니까 그러면 박충건 의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신상 발언을 겸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러니까 방심위가 고발된 건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살펴봤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방심위 관계자가 나와서 이게 살펴볼 내용입니까? 방심위도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 독립기관이고 방통위에 감사를 받고 회계 감사를 받는 단이기 때문에 이 답변이 충실하게 제대로 된 얘기가 됐습니다. 이면이고 아니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소관 업무가 아니면 그거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통위는 방심위에 대한 회계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특히 지금 런 힐임 된 것 같습니다. 그 소재 파악이 안 된 유일임에 대해서 그동안 봐주기에 오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자, 이건 신상 발언 아니에요. 2분 하세요. 그냥 답변하세요. 여기에선 신상 발언이 지금 그러니까 드리는데. 제가 2분 드린다는데 뭘 그러십니까? 네. 몇 번입니까? 반복적으로 그래도 상습적이에요. 방해해가지고 제대로 얘기하는 걸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나마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진행합니다. 제 발언을. 네. 결론은 뭐냐면
네. 방통위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방심위가 말씀드리기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한 현재 감사를 할 것을 제안. 예, 방금 전에 김영 간사께서는 마무리를 여러분이 못 들으셨을 수 있는데 마무리를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과방위가 요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준건 의원님 2분 하십시오. 우리 그 김영 간사님께서 너 민주파출소의 대표로 계신 줄 제가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민주파출소, 교도소 이런 이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기획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뉴스 그리고 사칭하는 사이트 이거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가짜뉴스 신고센터라는 좋은 명칭도 있습니다. 왜 파출소를 사칭합니까? 교도소를 왜 사칭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란의 소지, 국민께 그리고 공공기관에 국가기관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없애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국민께 혼란을 드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분명하게 바로잡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방심위 소관이 아니다 그 말씀한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명칭에 대해서 정당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민주파출소에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자, 지금 한민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예, 최영두 간사님 있으니까 한민수 의원 하시고 최영두 간사님 하셔야죠. 순서가 그렇잖아요. 저런 얘기들을 할 때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휴대폰 꺼내가지고 국민의힘 치면 떠요. 그럼 민생 119는 뭡니까? 소방서. 23년도에 온라인 신문고까지 만들었어요. 민생 119. 그럼 119 쓰면 112도 뭐 사칭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 각 정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온갖 프레임을 씌우고 그런 공격하는 거 맞지 않아요. 위원장님, 이런 정말 내로남불도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언제 민생 119 사칭했다고 주장한 적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집권당 창피하게 구질구질하게 이거 앞으로 못하게 해주시고 지금 신중한 얘기하니까 위원장님 웃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숙 위원장 그 국민의힘 의원 할 때 마치 내란 수계를 면책 특권을 이용해 쓴다? 나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수백 번 쓴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민수 의원님. 이진숙 위원장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뭐 아까 무슨 허위사실 유포범 주장하세요. 뭐뭐를 하면 한다?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그 공직자가 장관급 공직자가 나와가지고 아직은 집권당이니까 집권당 의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맞장구 치면서 하는 건 공직자 사세가 아닙니다. 그 위세가 네, 할게요. 다 끝나가요. 제가 위원장님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하시는 거죠? 지금 얘기합니다. 예. 얘기 쭉 갑니다. 자꾸 시간을 뺏으셔가지고. 네. 보시면 위원장님 저렇게 사리 분별 못하게 답변하는 거 있으면 그때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어디 고위공직자가 여당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뭐 한다면 뭐 면책 특권이요? 위원장님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따져보시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난 대변인으로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랑 우두머리라고 수십 차례나 썼어요. 한민수 의원님, 저는 윤석열 피소추인이 내란 수계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예. 지금 쟁점은 잠깐만요. 쟁점은 그게 아니고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를 규제하는 기관, 공정방송을 하기 위해 공정방송이 방통위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선배로서 기자들에게 이거 내란이라고 쓰지 마라고 한 게 문제입니다. 이 중에는 윤석열을 내란 수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내란 수계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겁니다. 쟁점 흐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내란 수계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국회를 침탈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현장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쟁점은 방통위원장이 방송 기자도 있는 그 언론인들에게 이거 내란이라고 쓰지 마라고 말한 것이 문제냐 아니냐 이게 쟁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당의 진짜 뉴스 발굴단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건 폄훼를 하고 그럼 내 거는 옳고 다른 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뭐 참 공정하다 가겠습니까? 예, 쟁점을 다시 정리드립니다. 윤석열 피소추인이 내란 범위다 아니다 각자 소신대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쟁점은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에 대한 규제 기관의 장인 방통위원장이 방송 기자가 포함된 언론인들에게 내란이라고 쓰지 마라 하는 것이 적절한 행위인가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노정면 의원님 이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네, 상대당의 제도와 시스템을 싸잡아서 통칭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10분 100분 공감합니다. 다만 상대당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별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그 지적을 통해서 서로 논쟁하고 경쟁하는 것, 이게 여야 관계의 기본이겠죠. 그런데 우리 최영두 간사님의 입장과 정반대의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PPT 한번 보시죠. 지금 카톡 검열이라는 이른바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한 걸 한번 세보자면 수백 번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과연 민주당이 카톡 검열을 하고 있습니까? 카톡 검열이 성립되면 도대체 제가 알고 있는 이건 뭐예요? PPT 다들 한번 보십시오. 카톡에 가서 가짜뉴스 키워드 치면요, 채널 2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국민의힘 채널이고요, 하나가 민주당 민주파출소예요. 이루어지는 시스템 똑같아요. 이 국민의힘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센터가 훨씬 오래됐습니다. 제보받고 문제 있으면 조치 취하는 것, 이게 기본 기능이에요. 이걸 명칭은 이런데 문제 없는 걸 가지고 뭐 어떤 정파적인 이해에 따라서 탄압하는 방향으로 악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싸잡아서 카톡을 통해서 제보를 받는다는데 그걸 가지고 카톡 검열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해온 이건 도대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요. 친구 숫자가 국민의힘은 1,400명인데 민주당은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13,000명이에요. 그래서 제보가 더 많이 들어올 뿐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제발 이런 거 상대당에서 하는 거 좀 존중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 그렇게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제가 있으면 사례별로 따지십시오. 이혜민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한민수 의원님. 네. 예, 류일임 위원장께 연락하셨습니까? 네, 수행기사한테 연락을 했고요. 수행기사가 운행 중이라는 그 회신이 왔고. 수행 기사가 오는 중이다? 아닙니다. 운행 운행 중. 그 보통 저희가 자동으로 전화를 끊으면 이렇게 자동 메시지 오는 그런 거 있죠. 그럼 차 타고 계신다 이런 얘기. 그건 제가 인가요? 확인 못했습니다. 그걸 그래서 확인하셔야죠. 우리는 네, 수행 기사가 궁금한 게 아니고 네, 네. 류희림 위원장님의 소재가 궁금한 겁니다. 네, 운행 중이라는 답을 받아서 과방에서 출석 요구가 있어서 연락드렸다. 회신 달라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넣어드리세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앞서 오전 질의 때문에 그 내용,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유일임 위원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돼 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지 않은 이유도 아마 그런 정황 때문에 본인이 회피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오전에 출근은 했는데 지금 연락이 두절이라는 것과 지금 비서실장이신가요? 네, 비서실장 얘기도 지금 잘 이게 안 맞는 게 수행 기사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수행 기사와 그 위원장이 분리돼 있는지 또는 수행 기사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회에서 오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그 참고인의 증인의 진술이 나왔는데 방심위 위원장의 비서실 태도도 지금 석연치 않고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무처장인가요? 사무처장? 이현주. 아니 그 방심위 사무총장 답변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네. 소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그 네, 혈세로 월급 있는 받으니까. 겁니다. 지금 예. 잠시 모면하려고 그 회피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 보고를 위원장님께 하셔야 됩니다. 그 수행 기사가
전화가 지금 운행 중이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저희 보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건 되게 안 맞거든요. 예, 어디가 계신지 빨리 파악하세요. 수행 기사가 알 거예요. 어디 계신지. 예, 부속실장. 예, 예.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길게 하셔도 되는데 네, 네. 그 방심위 직원이 네. 예, 아무 이유 없이 예.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그 직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네, 그거에 맞게 빨리 찾으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 제가 경위를 말씀드리면 수행 비서한테 연락을 해서 위원장님 소재를 파악해라라고 하셔서 수행 기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끊어지면서 자동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예, 위원장님 출석 요구로 연락드렸습니다라고 문자를 남긴 상태고 그게 전부입니다. 예? 그걸 이거는 사실은 방심위의 업무는 공적 업무고 방심위원장은 신분이 민간인 인척하지만 사실은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회 출석도 거부하고 그리고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석 전문위원님, 예, 행정실에서 소재 파악하러 예, 가시죠. 방심위로 가십시오. 예, 한 명 보내십시오. 네. 예, 직원 한 명 보내서 지금 방심위에 없다면 근무 혜택죠? 들어가세요. 예, 일단 근무 혜택이며 중요한 증언에 대해서 어딘가 대책 회의하러 가셨을까요? 이런 무리한 탄핵을 시도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서는 주도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국민의 상식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 저도 그 책임 있는 탄핵 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탄핵을 발의한 분들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재는 1월 23일 국회 이진숙 탄핵에 대하여 적법하다라고 8대 0으로 판결했습니다.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8대 0으로. 이진숙 탄핵안 기각은 헌법재판소 전례 없이 4대 4로 기각됐습니다. 자, 그 있었던 사실 가지고 왜곡하지 말고. 유일임 위원장에 대한 청구민원 감사가 1월 18일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1월 18일까지 감사했습니다. 감사 시작한 지 6개월 만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판단 불가라고 어렵다. 판단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 넘겼고. 근데 감사 결과와 전혀 다른 증언이 오늘 나왔어요. 들으셨죠, 직접? 예, 증언 들었습니다. 네, 장경식 단장 조사는 가장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2번 조사를 했고요. 최근에 언제? 최근에 17일 날, 18일 전 17일 날. 1월 17일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까지도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시던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조사를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다고 하겠지만 이게 결과가 다를 경우에 공적인 감사는 책임에 대해서 뭐 여론의 질타를 받잖아요. 지금 우리 박 실장께서는 여전히 조사 결과를 자신하십니까? 본인이 감사 제대로 했다고? 조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지금 오늘 증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세요? 증언을 저희한테 오늘 다른 얘기를 했고요. 2번의 조사에 있어서 네.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런 평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사 의지가 약하거나 또는 조사상의 그런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대면 조사를 한번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못 느끼시냐고요. 느끼시면 느끼신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해 주세요.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하시는 건 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영상 좀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언제죠? 처음부터 다시 3년 틀어주세요. 3년이요. 지금 2급이시죠? 사실 영상 틀 때는 항상 오디오가 처음에 잠깐만요. 요거 세우고, 나오게 그걸 좀 세팅을 예, 좀 세우고 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세요. 네, 준비됐나요? 감사실장님 정년이 언제죠? 3년 남았습니다. 3년이요. 지금 2급이시죠? 2급입니다. 본인은 2급으로 끝이에요? 1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최저 연수가 지나면 평가의 대상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위원장이 인사권자십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남들 보기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네, 결국 박종영 감사실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실장에 대한 승진 인사가 최근에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유일임 씨에 대한 면죄부를 준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단행됐어요. 이게 뭐 봐주기 감사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지 않을 여지가 저는 못 찾겠습니다. 일지를 잠시 보시죠. 감사 종료 후 한 달 만에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합니다.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소 연수가 3년인데 3년 딱 채우자마자 진급을 했어요. 우려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방심위가 2008년에 이관된 이후로 최단기 승진이에요. 평균 승진 연수가 약 한 6년 정도 걸리는데 박 실장은 반토막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분이 있어요. 김정한 부서실장. 제가 얘기하는 동안 앞으로 좀 나와 계세요. 이분은 이게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는데 평균 10년 정도 걸리는데 7년이 좀 안 걸렸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어느 정도 빨랐나? 4급으로 승진한 순서로 보면 이분이 36번째인데 35명을 제치고 승진을 하셨어요. 김정한 부속실장은 위원장과 관련된 비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죠? 네, 뭐 의전, 수행, 또 필요하면 행사, 배석 이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유일임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뭐 아는 게 없어요? 다른 분들보다 많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뭐 업무 일지 같은 거 외부로 다니는 거 기록 하나도 안 남기는데 우리 김정한 부속실장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요? 같이 다니는데 몰라요? 남들은 기록이 없으면 몰라요. 본인은 기록이 없어도 알 수 있잖아요. 가능성을 묻는 겁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요. 유일임 위원장이 기록을 안 남기고 밖에 나가면은 김 실장은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 행보를. 보통 그 뭐 외부 일정이 있다고 됐습니다. 얘기하십니다. 이현주 사무총장님 나오시면서 질문 들어주세요. 지금 이 김정한 부속실장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팀장을 거친 이력도 없어요. 부속실장도 이게 공식 직함이 아닙니다. 팀에 소속돼 있는 이 위원장 비서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먼저 승진했던 35명을 제칠 만큼 업무 능력이 출중하신 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방심위 인사 세칙의 3배수는 위원장이 관여 못하는 거죠. 승진 서열에 따라서. 3배수 승진 서열을 참조하시죠. 참조가 아니라 그 3배수 승진 서열은 위원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3배수 승진 서열은 이제 고가들이 누적돼서 되는 것들입니다. 아니,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확인하죠. 개입이라면 뭘 말씀하시는지. 위원장이 개입하실 수 있냐고요, 그 서열에. 서열은 그 인사 고가의 누적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 못하는 거죠. 3배수가 있는데 그 3배수의 순위를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결과값으로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십시오. 추가질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김준희 방심위 지부장 계십니까? 혹시? 제가 이 분위기를 보니까 장경식 단장을 좀 보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단위에선가. 지금 감사실장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불안합니다. 제가 우연히 그 증언을 받아내게 된 사람으로 좀 불안합니다. 류일임 씨가 조직을 사유화하고 인사권을 남용해서 직원들을 겁박하고 회유하고 보복하고 그래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류일임 씨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방심위 직원들이 고통받아왔고요.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져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김준희 지부장 차원에서라도 장경식 단장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호할 수 있다면 좀 수시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일터로 복귀했을 거 아니에요. 네, 상황 체크 좀 해주십시오. 신성범 의원께서 국민의힘의 진짜 뉴스 발굴단이 얼마나 허위 조작 정보를 했는지 그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겁니다. 문영배 황제 소장 권한대행 음란물 댓글 의혹. 그래서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을 해서 사과를 했지만 당시 나경원 의원과 배현진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국 신화통신 극비 해동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일날 진짜 뉴스 발굴단이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노조원에게 머리를 맞아서 경찰 1명이 의식불명이 됐다. 진짜 뉴스 발굴단이 논평을 냈습니다. 소방당국, 경찰 부상이 있었지만 혼수상태 없었다.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양 조배숙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서부지법 폭력시위대 진입 유도 의혹, 경찰이 서주는 걸 했다. 그래서 경찰 진압복 교체 후 재진입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범 의원이 민주파출소에서 한 거를 폄훼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보시라고 지금 PPT 띄운 겁니다.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거예요. 2월 17일 날. 그래서 진짜 뉴스 발굴단이 본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 고발당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걸로 고발당했냐? 2번 중국 신화통신 극비 해동 의혹, 저거 미디어 특위 의원이 고발당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진짜 뉴스 발굴단이 활동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동아일보에 지적이 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위 조작 정보를 국민의힘 대변인과 미디어 특위에서 유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김경훈 대표님 보십시오. 저 맨 마지막에 있는 시위대의 법원 난입 길을 터주는 경찰이란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저거 삭제됐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삭제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구글에서 아까 폭력적인 것, 내지는 폭력을 사주하는 것을 삭제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에 제대로 된 칼이 훅 들어갔으면 죽었을 것이다. 칼로 1cm 깊이로 의식을 잊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자작극일 수도 있다. 등의 음모론적 컨텐츠를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단 민주파출소에서 제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더니 한국 구글에서 문제가 없다. 이런 거 동영상 띄워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보세요. 자작극일 수 있다. 15년 선고를 받아서 판결이 낸 사건입니다. 이미 완료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브 콘텐츠 삭제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방심위, 언론중재위 뭐 이런 거 돼야지 삭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글의 가이드라인이 문제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돼 있고 허위 조작 정보 관련 유사한 콘텐츠가 있으면 그것도 삭제하겠다는 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사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워서 오전에 이 말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돌아다닙니다. 구글에서. 괜찮습니까?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일부 영상은 삭제가 되었지만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의원실로 알려드리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의원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희 당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칭으로 지적된 박충건 의원이 사칭했다라고 했던 그 민주파출소로 제보된 내용을 가지고 구글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에요. 그 구글에 민원 제기한 게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걸 제보를 했는데 단 9건 조치를 하고요. 74.8%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구글 다르고 한국 구글 달라서는 안 됩니다. 폭력성이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9 폭동 이거는 119가 그 소방서 119가 아니고요. 서부 지법 난입으로 인한 폭동을 했던 그거에 대한 문제도 컨텐츠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신이 없어요.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민원이 제기해야지만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구글처럼 세계에서 세계민의 노력을 기울인다. 본인들이 공정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겠다는 구글의 방침에 저해되는 폭력성이 난무한 스스로 알아서 콘텐츠에 대해서 못하는 것을 확실히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의사당 폭동에 대해서 알아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제 현재는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5시가 지났어요. 류일임 위원장 안 옵니까? 부속실장? 예, 부속실장입니다. 아까 예. 수행기사하고 메시지 주고받았다고 하셨죠? 네. 수행기사가 오후에 반찬한 거 몰랐어요? 예, 몰랐습니다. 거기는 뭡니까? 영상 틀어보세요. 아니 비상계엄이 나왔는데 그 이상 경천 동지가 있습니까? 노상원 수첩 이상의 경천 동지 없습니다. 웃기는 거예요. 그냥 트세요. 잠시 기다리세요. 지금 위원장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속실장이 보통 비서실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의원님들 어디 가시면 보좌관들이 소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다 아시죠, 보좌관들. 지금은 공적인 일을 해야죠. 지금 업무 시간이거든요. 그럼 뭐 이상한 일이 아니면 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근데 지금 방심위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세요. 잠겨 있고요. 안 열어주고요. 위원장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님께서 금일 불출석을 비서진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 운행 기사는 그 사실을 알고 오후에 반차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위원장님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혼자 다니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확인한 바 중요한 일정 뭡니까? 그런 것까지는 처음부터 저한테 말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뭐 비밀 요원인가요? 비밀 인원이세요? 위원장이? 아니 국회에 지금 그 국회에 안 나오겠다고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5시까지 출석하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소재 파악이 안 돼요. 이게 국가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 근태 담당이 누구예요? 사무총장이죠? 총괄. 거기는 근태 담당이 없습니까? 지금 전 국민들이 이런 국가 조직이 혈세 낭비하면서 있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부속실장. 예, 제가 위원장의 소재도 파악 못하는 비서실장 역할의 부속실장님,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이 중요한 일정을 수행한다는데 내부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이 안 계시면 문을 잠급니까? 저 안에 뭐 비밀 금고라도 있습니까? 뭡니까 방심위가 지금? 저 간사님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소재 파악이 안 되니까. 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있을 이유가 없죠. 문이 잠겨 있으니까. 어머? 완전히 새로운 말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당신이 하나 가지고 온 신세계에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법인도 된 사안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소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당의 입장인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 입장, 당의 입장이야. 존중하는데. 당의 입장이 이 문제로 그러면 나는 찾아봐서 당신이 맞다고. 아니 지금 방심위원장을 5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안 와서 소재 파악 얘기하는데 뭐 이 얘기를 얼마나 했다고 그러세요? 5분도 안 했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잠시 지금 바로 말씀하신 아니에요. 잠깐만. 요거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피리오사 대표께 혹은 관계자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분. 네, 이 딴 건 모르겠고 최영두 간사가 이 지적은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